당신은 돈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두려운 것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후에 나는 잔인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같은 장소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행운, 기회, 지능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마치 똑똑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꽤 다릅니다. 돈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당신은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랬고, 번영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비전을 가지면 된다고 믿었다. 정말 환상입니다. 돈에는 고유한 규칙이 있으며 이를 해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마스터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효과적입니다. 세상은 결코 공정한 적이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문제는 90%의 사람들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쫓으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부스러기와 시간을 교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투자가 자유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투기의 물에 빠지고 만다. 나는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재산을 얻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라 돈의 법칙에 맞서 싸우며 일생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익 추구를 멈추고 규칙을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것을 마스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호사, 엔지니어, 교사 등 천재적인 IQ를 갖고 있지만 50세에도 집도 없고 자유도 없이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들은 돈의 첫 번째 법칙, 즉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재들이 많은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모두가 높은 연봉, 수입차, 디자이너 옷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집을 사고 매년 차를 바꾸고 이국적인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제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항상 수입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빚을 축적했습니다. 나는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버는 변호사와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월 지출이 자신이 버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 수준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모기지론, 자녀의 학비, 불필요한 지출 등 이 모든 것이 그를 끝없는 쳇바퀴 속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드라마입니다. 그들은 높은 소득과 부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부는 당신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월급이 5만인 사람이 5만 달러를 쓰고 월급이 1만인 사람이 5천을 저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축하는 것보다 지출하는 것이 적을 때 성장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에도 고유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당신이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도구로 취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목발로 사용하면 간수가 됩니다. 내가 일찍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부는 지식인의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할 수도 있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면 당신은 항상 잠재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는 것이 자유와 동의어라고 믿지만 나는 백만장자들이 죄수처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7자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변동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감히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돈은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합니다. 돈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인질이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차를 가지고 있는 이웃을 보면 즉시 그 차와 같은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더 큰 집을 샀는데 우리는 우리 집이 너무 작아졌다고 느낍니다. 동료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우리는 뒤처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외모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매우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이미 이 함정에 빠졌다. 한 번은 친구가 고급차를 샀는데 잠시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이 차가 정말로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가? 그 순간 나는 그것이 내가 원했던 차가 아니라 검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해방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입니다. 편안한 집, 식탁 위의 음식, 건강, 깨끗한 마음. 나머지는 불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얼마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에 조종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기준에 집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처음으로 $1,000,000를 벌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말한 억만장자 부자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돈의 통제를 멈추고 돈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돈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돈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먼저 자신의 욕구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신을 통제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시간은 가장 큰 동맹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적절한 기회를 찾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투자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인생에서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만 보고 숫자 뒤에 숨은 마법은 보지 않습니다. 복리는 시간의 연금술이다. 당신이 그에게 인내심을 주면 그는 당신에게 곱셈을 돌려줍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1년 안에 자본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희망으로 주식을 사고 3년 안에 부자가 되기 위해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신 정보, 유행, 독특한 기회를 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속도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속도를 원했다. 나는 투기꾼들이 큰돈을 버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다. 그는 귀중한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고한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지루하고 성장이 느리다고 하더군요. 10년이 지난 지금, 비웃던 사람들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당금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폭발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투자는 눈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눈, 품질 자산, 긴 경사, 날씨, 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의 크기만 보고 공이 얼마나 오래 굴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질 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나는 50세에 투자를 시작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멋진 전략도 없었고 매달 안정된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20년 후 그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며 은퇴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의 힘을 이해했을 뿐입니다. 한편,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간이 시장에서 가장 공정한 판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당신의 지능이나 노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돈의 두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정한 부는 조금씩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오는 돈은 대개 빨리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베팅하기 위해 절대로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나는 빚과 거의 건강에 해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들에 의해 파괴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돈의 세 번째 법칙은 분명합니다. 내일을 꿈꾸기 위해 돈을 빌리지 마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채가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손실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나는 대공황 중에 자랐으며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리에는 파산자들이 넘쳐났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좋은 시절이 영원할 것처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 주식,
기업 등을 모두 자기 것이 아닌 돈으로 샀습니다. 조류가 바뀌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장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빚이 내 삶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돈을 빚지기보다는 천천히 하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자유, 선택, 존엄성을 훔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이자보다 크면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수학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빚지면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팅을 시작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모든 것을 팔고 싶어집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패닉에 빠진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그리고 시장에서는 패닉이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성공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막대한 대출을 받고 장비를 구입하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자 현금 흐름이 말랐다. 그는 자산을 팔고 빚을 갚았지만 회사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편히 은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채의 문제는 귀하의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빚진 것이 없으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치가 평가될 때까지 불량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장은 하락하고 채권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은행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팔고, 지불하고,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버핏과 나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빚을 피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조금 적게 버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축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은 당신의 선택을 훔칩니다. 돈의 세 번째 법칙은 간단합니다. 빌린 돈으로 미래를 걸지 마세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빚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결코 감수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규칙은 훨씬 더 드러납니다. 돈과 정체성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위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디자이너 옷, 고급 자동차, 맨션을 구입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눈에 띄고 싶어서 구입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태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자신의 정체성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의 네 번째 법칙은 분명합니다. 돈을 명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조상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고 가치가 있으며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나 역시 이미 이 함정에 빠졌다. 파티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유명 브랜드 양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 옷은 너무 평범해 보였다.
나는 값비싼 양복을 살 준비를 하고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직업에 이런 외모가 필요한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단지 허영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당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진정한 자신감에는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돈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실제로 자신에 대한 확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표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낡은 차를 운전하는 부유한 사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왜 새 모델을 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구는 나에게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구매 여부, 과시 또는 신중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현대적인 휴대폰, 최신 옷, 가장 비싼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살 때, 이때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때입니다. 돈의 네 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이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귀하의 신원은 귀하의 계정 잔고가 아니라 귀하의 성격, 지능, 행동에 의해 정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가장 강력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이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모호한 기회, 감정적인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돈이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회, 틀림없는 팁, 잘못될 수 없는 사업으로 위장하여 당신의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것에 빠졌어요. 한 친구가 나에게 보증된 투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결국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회가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인다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 트랩레이더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버핏과 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적이며 역사의 기차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재난도 예방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는 모두가 기술주를 매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벌고 똑똑하다고 자랑했습니다. 버핏과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품을 보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때는 대개 너무 늦습니다. 7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건강이 진정한 부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돈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돈이 적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99년 동안 배운 가장 심오한 교훈이다. 8번째 규칙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단순성은 최고의 지능입니다. 나는 평생을 훌륭한 사람들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델을 만들고, 그래프를 분석하고, 추세를 연구하고, 결국에는 그 자체의 복잡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 많이 조사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과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편 단순함이 승리합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복잡성은 통제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사항, 전략, 이론으로 삶을 채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복잡할수록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 나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나는 복잡성이 지능, 전문성과 동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지표를 사용해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이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좋은 회사는 한 문장으로 이해되는 회사입니다. 좋은 투자는 당신을 평화롭게 잠들게 하는 투자입니다. 바로 그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함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것에는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전략, 이국적인 제품, 터무니없는 이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복잡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버핏과 나는 항상 터무니없을 만큼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해왔다. 좋은 기업을 사서 붙잡는 것이다. 바로 그거야. 3단계. 그리고 그것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단순하고, 지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을 지속하고 부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단순함이었습니다. 며칠간 지표를 연구하는 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는 천재처럼 보일 정도로 분석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수익률은 기본 인덱스 펀드보다 나빴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는 복잡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 핵심을 놓쳤습니다. 시장은 노력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보상합니다. 진정한 천재는 복합체를 본질까지 증류하는 데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언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 특히 투자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전략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없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손자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도 화려한 전략도 없습니다. 견고한 회사만이 공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수년간 유지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함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초점입니다. 탈출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3. 투자. 욕망을 단순화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프레드시트, 뉴스, 유행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성은 그 어떤 복잡한 전략보다 더 강력합니다. 9번째 규칙은 훨씬 더 드물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나는 사람들이 무리를 따라 평생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주식을 샀을 때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모두들 말하자 부동산을 샀다. 그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희귀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승인과 소속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사바나에서 이것은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치명적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면 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트렌드를 따라 돈을 벌고 있다면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려운 교훈을 얻기 전까지는 군중은 거의 항상 틀렸다. 나는 당신이 고집 때문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질문. 이것의 실제 가치는 무엇입니까? 단지 유행이라고 해서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질문. 이것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질문. 이 전략이 나에게 적합한가? 이러한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기보다는 군중을 따르고 함께 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옳다는 것 자체가 아프기 때문이다. 외롭다. 그러나 외로움은 지혜의 대가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핏과 나는 구식, 유행에 뒤떨어진 구식이라는 말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보냅니다. 모두가 기술주를 매수하는 동안 우리는 필수 소비재 기업을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빠른 수익을 원하는 동안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보다 먼저 파산하게 된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전략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음에 불과한 뉴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현명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 논리,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을 때, 혼돈 속에서도 명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군중 반대편에 서서 여전히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떤 재산보다 더 소중합니다. 재정적 자유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자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10번째 규칙은 가장 어려운 규칙입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고,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에는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탐욕은 무한히 처벌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 돈도 벌었고 더 벌고 싶었어요. 나는 항상 더 잘할 수 있고 항상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울 때까지 멈추는 방법을 아는 것은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50세의 나이에 이미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살아갈 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확장하고 대출을 받고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시장이 바뀌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패배시킨 것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가 몇 년 전에 충분하다고 말했다면 그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탐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버핏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축은 충분하다라는 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미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위험을 감수합니까? 이미 충분한 돈이 있는데 왜 더 많은 돈을 찾으십니까? 이미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야망이 당신을 눈멀게 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의 일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젊어서는 성공했고 부를 축적했지만 늙어서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모두가 멈췄을 때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여전히 달리고 있을 때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을 때 미소를 짓고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70살이 되자 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돈, 즐길 수 있는 건강, 생각할 시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평화였습니다. 나는 불안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시장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놓친 기회를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겼다. 10번째 규칙은 간단합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탐욕이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충분히 먹은 후에는 중지하십시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쫓기보다는 이미 성취한 것을 즐기십시오. 진정한 부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부는 지혜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게 축적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돈은 왔다가 가지만 지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게 갖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내가 축적한 가장 큰 부는 내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돈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능력이다.
나는 일할 것인지, 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투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증명하는 데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들이 거지처럼 살면서 동전 하나하나, 시장 변동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고, 유행,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이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지혜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언제 충분하지 않은 지혜. 혼란 속에서도 명확성을 유지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10가지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따르지 않는 10가지 원칙.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속도를 원하지만 지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지혜는 언제 충분한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잡함을 추구하지만 지혜는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군중을 따르지만 지혜는 독립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돈의 달인은 드물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능에 맞서 싸우는 법, 욕망에 화해하는 법, 시간에 맞춰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도, 절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잔잔한 강처럼 끊임없이 방해받지 않고 산다. 다른 사람들은 서두르는 가운데 익사하지만 그들은 흐릅니다. 나는 인생이 투자와 같다고 자주 말한다. 매번 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덜하면 됩니다. 가장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술을 배우지 마세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숫자를 쫓지 마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돈은 왔다가 가지만 지혜는 머물기 때문입니다. 돈은 훔칠 수 있지만 지혜는 훔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지혜는 커질 뿐입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99년을 살면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행운이 이루어지고 파괴되고 찬란한 삶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단지 가난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10가지 교훈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부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닐 때, 당신이 더 이상 야망에 쫓기지 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의 인질이 아닐 때, 그때 당신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 어떤 위기, 시장, 비극으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부는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평화로운 삶, 깨끗한 양심으로 99세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 살고, 침묵 속에서 생각하며,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즐긴다. 이것이 지혜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지혜는 진정한 부입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에 의해 통제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99년을 살았다. 내 수업은 끝났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